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사회를 맡게 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윤석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참석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사 진행에 앞서 오늘 학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하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재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말 오래전서부터 우리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산재 거버넌스의 각 롤을 맡은 주체들 중에서도 중요한 주체로 또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업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발주처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안전보건을 같이 실시하고 시행하는 그 실시 주체로서의 역할도 오늘날에서는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행정의 방향과 대안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오늘의 세미나가 자리매김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실 여러 발표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소순창입니다. 오늘 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또 균형 발전 또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 공무원들이 약 5천 명 정도 되는 학술 공동체입니다. 저희 행정학 분야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양대 학회가 메인 학회이고 행정학 또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그런 학술적 공동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의 어떤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안전 관련 조직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이제 당선자 지사 당선자 앞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내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직접 당선자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안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안전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또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방자치학회가 오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발제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김명준 정책제도연구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더불어서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단의 이용석 차장님이 발제를 해주십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남의 연구원인 충남연구원 조성 박사님 그리고 고승희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십니다. 한국교통대 산재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한국교통대 유병태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산재 거버넌스의 어떤 구축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학회와 연구원이 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와 세미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자 외에 또 토론자분들이 계십니다. 토론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이 의미 있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안전보건에 관련된 또 산재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같이 논의하고 또 방향을 찾는 그런 의미 있는 공동 학술 세미나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세미나가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안전보건공단의 우리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의미 있는 그런 또 세미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우리 지방자치학회가 여러 가지로 같이 의미 있는 세미나나 연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오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학술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원아 안전보건연구원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과 발제 토론을 해 주실 분, 그리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고양시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대회는 제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역자율경영체계 안착 등 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및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학술 세미나는 노동산업 구조 변화 및 노동 전환에 대비한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의 세미나입니다. 한 번의 세미나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가 연구원과 학회가 협업하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만 해도 큰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인 우리가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보건에서도 망국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늘 생각하되 이를 위한 행동은 일터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안전보건은 우리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법원, 대학, 시민단체,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취임한 게 지난 1월 10일입니다. 그 다음 날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어서 6분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그 당시 광주 광역시장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면서 산업안전 이런 사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 세미나가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좋은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 다음 또 다른 학술 세미나에 또 축사를 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해량을 바라고요.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뜻깊은 학술 세미나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세션 발제자 토론자 및 좌장님은 앞쪽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세션 오늘 세션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첫 번째 세션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한경대학교 박종혁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다음은 발제자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명준 부장님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홍석 차장님입니다. 네, 토론자분들은 지금 일정상 약간 오고 계셔서 이따가 바로 발표하신 후에 토론을 하실 때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장님께 저희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박종혁입니다. 근본 행사가 그 산업보건안전연구원과 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본 섹션에 그 사회는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제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10시 20분부터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발제 2분 있고 그 토론 2분 있고 그러니 토론하신 분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려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소를 보니까는 그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게 이제 PPT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를 듣고 그리고 2개 다 하고 나서 이제 토론자분하고 토론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하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는 그 발제를 한 15분 이내로 발제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 첫 번째 발제는 그 연구원의 김명준 정책제도연구 부장님께서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 부장님 발제하는 동안 저희는 내려서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투리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가 이게 2019년도에 이게 그 연구 보고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그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5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개정 전 한 2년 전부터 이게 그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금 보면 그 책자의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 책자로 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제 4조의 2와 제 4조의 3이 신설이 됐었는데, 그 내용하고 좀 이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4조에 이제 4조가 정부의 책무고 4조의 2, 3이 지방자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5조가 사업주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면 그 지자체가 거의 사업주 취급을 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면은 뭐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업장에 보면 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전국을 대표하는 그 산업안전에 기본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면, 사업장에서는 그게 아마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될 겁니다. 자기의 그 사업장의 그 산안법 되겠죠.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법을 만든다면 조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면은 제가 지자체라 하면 조금 기분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하나 그 아침 시간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요즘 과거 보면 뭐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뭐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는 그 정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 건강검진 같은 게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거 하려면 그 건강검진 버스도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장소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의사 면담도 필요하실 거고, 또 소변도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프라이버시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사노위위원회 그 토론 그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연세대 그 모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지자체라든지 그 소규모 사업장 가니까 버스 파킹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해도 원활하지가 않더라. 그 참 이게 고민이다. 그 제가 그때 그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농공단지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라든지 이딱 지자체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서도 보듯이 이제는 모든 게 중앙정부만으로는 하기가 한계가 왔다.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발제하신 그 연세대 그 모 교수님께서도 그 생각을 못했다. 이제 지자체가 하나의 이제 축으로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지만, 지금까지 보면 2021년 5월 18일 이전까지는 40차례 이상 개정이 됐지만, 지자체가 정부의 그 하나의 그 산재 예방의 그 파트너로서 아니면 주체로서 그 자리매김을 제도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중에 하나인데, 그 배경 같은 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뭐 사망 만인율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이러냐면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의하면은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그 근로 기준이라든가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방 국가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걸림돌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찌 보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름대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그 정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기초단체까지는 못하지만 17개 강력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전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직접 면담도 했었고요. 그리고 면담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층 인터뷰하고 전화 통화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그 법령이라든지 다 이게 저희들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느 모든 그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또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데 보니까 일본만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물론 이렇게 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지자체 관계는 아닙니다. 연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정부를 나름대로 그냥 지자체라고 어느 정도 비교 설명하면은 다 해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연방정부에다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가 승인해주면 그대로 그냥 산재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의 구조다. 중앙에서 다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15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 그 중앙 부처에서 다 쥐고 있지만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중앙지방자치단체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에서도 직접 고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급식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또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자체가 또 발주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사업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공사를 발주하는 또 도급이나 발주를 하는 주체가 있고 또 보면 또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인허가를 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거는 제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름을 붙이기로 자기의 그 원래 사업주로서 역할을 협의의 사업주 그리고 발주를 하는 것은 그냥 강의의 사업주.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인허가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최강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제 보면은 협력할 것은 이제 영국 같은 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본만 빼면 이제 다 그 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최강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이 지자체 사업장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단체가 발주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다고 그냥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처럼 낙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발주한 것도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나게 되면 경기도가 뭐 위험한 도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르다. 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되었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아까 모든 지자체가 나름대로 그 관여 방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게 지자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시다시피 그 지자체 단체장께서 그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반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ILO 협약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그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 할 수 없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직능단체 또 그리고 관련 그 전문단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 다행히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는
그 연구 보고서를 2020년도 걸 요약한 겁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또 지자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근로자임과 동시에 또 그 지자체의 또 시민이고 도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또 유족들이라든지 그런 또 힘든 상황을 그 도와주는 분들은 또 지자체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만 그 지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는 지방자치법 제 15조를 언급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보면 이게 이제 국가사무입니다. 이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근로기준, 청량 단위든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이제 국가사무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보면 또 이게 근로기준법 제 76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꼭 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성실상 완전히 상이한 법 체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사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안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국가 독점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지금까지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 실제로 만족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는 저는 사실 제가 보고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를 개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연구 보고서에서는 왜냐하면은 산업법 제4조가 보면은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협력하는 단계가 수립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철도안전법에 보면 철도안전법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창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없다 보니까 저는 산업법 제7조를 개정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 2019년도 20년도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철도안전법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그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이게 좀 그 착안을 한 거죠. 이게 산업안전보건정책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조항이 산안법에서는 7조라고 제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산안법 제7조를 개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저는 보고서를 썼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거는 또 그리고 수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행 단계입니다. 그거 보면 고용지청이 뭐 지방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다 보니까 또 그 지방자치단체 보면 그 고용부 지청에 보면 그 회비체를 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회비체 운영 그 멤버를 보면 민간단체 기업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단체 기업주라든지 재해예방 전문기관 그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고용노동부에 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지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자체는 좀 눈치를 덜 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국가사무로 돼 있더라도 그 당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사고를 예방하는 분야가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사라든가 사후 처리는 고용부가 독점으로 하더라도 예방은 독점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방과 사후 처리를 구분하자. 저는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비체 이런 데 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면 우리 그 지역에 어떤 게 이슈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논리를 펴었는데 아까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산지예방에 파란 걸로 보시면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지자체에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고용부에서 아니면 노동공단에서 기본적인 그 공통적인 뭐 법으로 치면은 총칙이라든가 공총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예를 들면 강원도 같으면 임업이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임업에 또 좀 포션이 클 거고요.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또 조선 분야가 클 겁니다. 그러면 또 거제도 같은 경우는 거제시에 가면은 조선가가 따로 있습니다. 또 지금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직제를 보니까 항공우주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도 또 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청을 만들면 뭐 토목공사부터 또 건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자체가 공사 그 공기라든지 또 진척률 이런 걸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너로 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안전보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나 개별적 구체적 지침 등을 공유하고, 그 회사의 그 지자체에 특화된 것만 그 공무원들이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그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들어들 겁니다. 그걸 또 가장 원하더라고요. 17개 지자체 인터뷰하면서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가장 요구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온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또 좀 있다 바뀐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 공통적인 것은 정부에서 주고 우리 지역에 좀 특화된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게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감독 권한 뭐 분점에 대한 검토 이런 걸 했지만 뭐 자세한 거는 2020년도 연구원의 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집행을 확보할 수 없고 사업주 등 그 안전보건 수범자의 인권 침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이게 제가 사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쪽은 고용부 살아 이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예방은 같이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론이 그런 겁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그 민간단체라든지 사업주만 할 게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 지금 지역에 어떤 게 조금 이슈냐, 뭐 홍수가 많이 났으니까 산사태 한 명 갔던 공사가 집안이 뭐 약하니까 위험할 수 있다. 같이 또 점검도 가고, 예를 들면 공단하고 재해예방 전문기관하고 고용부만 하면 예를 들면 팀을 꾸리면 500개가 팀이 꾸려진다면 지자체 공무원을 하게 되면 한 600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업장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 사업장 점검할 때에 고용부하고 노동부하고 공단 직원이 가는 것보다는 또 공무원이 가게 되면 그분들은 더 또 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법에서 말하면 위화력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그 인력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을 점검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는 이미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4명의 그 안전보건 기밀을 채용을 했습니다. 50인명 소규모 사업장을 점검한대요.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사들 해가지고 해빙기라든가 지하 건설 현장을 위해서 600곳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찝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수규자,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자체도 들어가고 공단도 들어가고 노동부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또 같이 또 그러면 또 사업장에서도 불만도 적어질 거고, 그런 걸 좀 하자는 게 이제 논리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기분 문제인데 처음부터 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 안 한 거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일을 해라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사업주 지자체를 그렇게 사업주처럼 하나께 그런 걸 취급하는 것보다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좀 집행할 때까지 이렇게 좀 연계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전보건단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개정된 그 산안법에 보고 이걸 보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자체가 멘붕이 왔다. 그런데 이런 걸 좀 샘플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 말했습니다. 그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2020년도 그 연구원에 아까 제가 말한 국가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그 부록에 지자체 17개별로 전부 다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그걸 참고하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사업장에서는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좀 주고 매뉴얼이라든가 법이 빨리 바뀌면 주고 이제 그 지자체는 자기들 그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적인 것만 하면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륜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홍석입니다. 저는 산업안전본부 서비스 예방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업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지자체 산재 거버넌스 그쪽 이 저희 사업명이 안전관리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요 사업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해봐서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개념의 용어들 뭐 광의의 뭐 산재 거버넌스, 지자체 산재 거버넌스, 협의의 지자체 산재 거버넌스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요. 저 전공 분야가 또 기계 쪽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멀 수 있는데 제가 그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까 그런 내용을 좀 구성하고 제가 좀 발표를 할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 공동 세미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홍석입니다. 순서는 저희 공단의 지자체 산재 예방 활동 지원, 그다음에 지자체의 자체 산재 예방 활동, 그다음에 산재 예방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저희 공단의 산재 예방 활동 지원이라 하는데 이건 다 고용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단이라고 얘기해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 사업에 6개가 있습니다. 지자체 관련된 사업들, 페트롤 현장 점검이 있고요. 그 페트롤 현장 점검은 이제 제조업 건설업 대상으로 하는데 2대 중업종, 그다음에 사고 예측 모델의 선정 고위험 산업종 풀, 건설업은 공사 금액별로 하고 있고 21년도에는 건설에 5만 회, 제조에 2만 회를 지원했고요. 22년도에는 7만 회를 통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사고 사망률 15%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지자체의 사고 사망자 수, 지역의 사고 사망자 수 15% 감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페트롤 사업을 하면서 페트롤이라는 게 이 페트롤카 때문에 이제 페트롤 사업이 명칭이 부여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페트롤 사업의 가장 목적은 이 불량 현장은 반드시 개선시킨다는 인식을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지역자만 붙이면 어차피 저희 그 사업장의 모수별로 페트롤 운행 횟수가 또 정해지니까 아까 7만의 고거가 각 지자체별로 횟수가 정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지자체의 불량 현장은 반드시 개선시킨다 이런 인식을 지역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안전 분위기, 지역의 안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사업명이 페트롤카 운영입니다. 아까 페트롤이라는 사업이 있고 페트롤카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롤로 현장 점검을 하고 페트롤 운영을 해서 여기 저희 경찰의 페트롤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이제 일반 대상으로 운영하고 일반 국민은 이제 뭐 경찰 페트롤카가 떴을 때 교통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저희 공단의 페트롤카 운영은
사업장 내를 들어가야 되고 건설 현장 내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페트롤카 운영을 함으로써 그 사업주, 건설 공사 현장의 사업주 그런 분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정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국가가 상시 감시한다. 그래서 페트롤카 운영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롤카 운영은 아까 사진에 보여줬듯이 가시성, 눈에 잘 띄게 이 산재 사고 사망자 이 산재 사고 사망자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서 이 페트롤카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합동점검 캠페인 안전순찰 이 병렬로 쭉 연결돼 있거든요. 병렬로 연결돼 있는데 이 요거가 지역안전보건협의체가 이제 더 위로 가고 이 협의체 내에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해서 각 주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 아까 산업 특성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지자체가 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부는 이제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적정하게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광역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하고 고용부 16개, 그다음에 공단에 16개 기관이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이 광역 17개 단체 하부에 있는 기초지자체 단체를 대표해서 17개 단체가 이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저희 지도에 매핑해서 지자체의 위험 지역, 위험 지역으로 표현합니다.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지자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19년도에 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 매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가 좀 위험 지역으로 가장 표시되고 있고요. 뭐 철원군, 홍성군 이런 지역이 19년도에는 지자체의 발주 공사하고 수행 사업에 한해서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15년도에서 20년도의 매핑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이 울산이 위험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건 좀 저희 일반 산재 통계하고 좀 다르니까 발주 공사하고 수행 사업에 한해서 매핑이 된 거다. 그래서 이런 매핑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사업은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내용은 좀 더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0년도에 공단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지킴이라는 용어로 거의 사업 내용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지자체에서 지금은 노동안전 지킴이 이런 것,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이 많은 지역은 좀 인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곳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의사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지표 산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자체 관련해서 지표 산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산정하는 것들 이러한 사고 사망자 지표가 고용노동부나 여기 조달청 등에 저희 통보를 해주거든요. 요거에서 이제 이쪽에서 국가적인 사무를 할 때 이런 저희 건설 안전 지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는 제가 조달청에 통보하는데 요거는 모든 종합 건설 현장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전에 1000개소 하던 거를 요즘에는 모든 종합 건설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 사고 예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초소규모 건설 현장은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지방 추락이 지붕에서 추락 92건, 요런 재해
가 발생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고 이 지자체와 발주공사 이런 소규모 건설 본사도 이 사업 내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지금은 이게 조직돼 있습니다. 고용부의 지자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내에 지금 이 조직이 구성돼 있고 이 구성된 조직 내에서 하는 실적들이 지금 4개 지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안전점검 이행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발주공사하고 수행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때 실적 전산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런 이행 점검을 했을 때 전문기관이 저희 공단에 중점 점검을 요청할 때 이 페트롤 점검 연계율,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안전보건 협의체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산업 안전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안전보건 협의체의 그 내용들도 실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지자체 안전관리 평가 지표는 사고 사망자 수 비율 감소 실적, 수행사업 발주공사 안전점검 이행률, 그다음에 소통 협업 실적, 페트롤 점검 연계율. 요거는 이제 고용부하고 저희하고 디자인해서 평가 지표를 넣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서 의미 있는 유의성 있는 데이터 지표를 주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산재 예방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조직들이 갖춰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그런 내용들 저희 학회 쪽에서 주시면 저희는 이쪽에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유관기관만 포함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저희 아이디에서 나온 것들, 저희 아이디에서 나온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도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 효율적인 지자체 산재 거버넌스 구축되기를 저희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산재 예방 활동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 공단 사업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노동안전 지킴이는 건설안전보건 지킴이, 그다음에 여기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그다음에 감정 노동자 이런 내용도 경기도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수원시에는 이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제 작업 환경 개선 비용도 수원시는 하고 계시고요. 여주시, 경상남도, 대구시가 여기에 여기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저희 안전보건 협의체 그거를 조금 더 대구시에서는 이런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산재 분야 말고 교통 분야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하반기에 이제 필요 사업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할 것. 아까 이제 산업재해 조례 제정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용부하고 협업해서 올해 4월달에 각 그 지자체에 이 산업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좀 줬거든요. 그거가 지금 지자체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아까 보시는 게 여기 산업안전팀을 4개소의 산업안전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있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주공사, 수행사업.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자체 직원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또 외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제주도 사례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산재 예방 거버넌스가 구축이 될까? 지금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은 그 안전 관리자만 있는데 그거가 지금 서울시처럼 어떤 조직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방안전보건협의체 그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저희가 다 이 저희 기록들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이제 저희한테 뭐 카드로
어떤 거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상품을 소개할 때 추천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산재 예방 쪽에서도 지금 이제 ICT, IoT 기술 이제 각각의 뭐 로봇이나 자동화된 기기들이 각각의 그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AI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저희도 공단에서 좀 고위험수 합장 풀 그것도 이제 이 통계 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실시간 산재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고 연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 사고가 많거든요. 작년에 특고 중사가 들어오면서 작년에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19명이었는데 올해 4월에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위험 요소, 대중 안에서 움직이는 위험 요소 어떻게 할까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현재 적용되고 있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은 다 지금 데이터를 스스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전환에서도 제가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위치 정보, 작업할 때 위치 정보 그런 것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에 산재 거버넌스, 지역의 산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그리고 대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구에는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성 체계도 요게 있습니다. 요게 아까 대구가 이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행해져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21년 요거 이 지방자치단체 책무 요게 없어서 지방에서도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감독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고용문화공단하고 요런 이 안전보건협의회를 이런 형태로 구성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간이 참여하고 그런 기능들은 같이 협의해서 여기 지역에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하면 지자체 산재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지금의 조직을 활용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초기 단계에 산재 거버넌스 구축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서비스 재예방부에서는 이제 제조 건설 빼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이 축산업 쪽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특이점이 발견했거든요. 이제 지붕에서 추락하는 거하고 질식하는 재해가 전체 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에 대해서 지자체가 가지는 인허가권, 그러니까 축사를 내줄 때 그다음에 축산 농장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럴 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서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 대책들 요거는 이제 공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지원돼 있고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참여는 못해 주셨지만 이런 내용 이런 지원품도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가 원하는 품목들 그런 품목들 그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화물차 운전자 이분들도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고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에 보면 이제 평택이나 이런 인천 쪽에 사고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물차 활동 집중구역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이제 지역 안전보건 협의체에 이런 유관기관 이런
특성을 사고 사망자가 분포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서 이런 논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하신 분하고 토론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산업보건안전에 관한 이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발제를 두 분이 해주시기는 한 분은 지금 아마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토론해 줄 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석대의 공하성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토론을 하게 되면은 발제하고에서 지정 토론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두 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복합적으로 따로 복합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와 그 산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에 그 지자체의 그 노동안전지킴이들에 대한 그 신청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미리 공지도 하지 않고 많이 그 산업체에 방문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주로 토로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이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자체에 대한 그 산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지자체에서 그런 산재 거버넌스를 구축할 만한 이런 세부적인 그 체제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또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래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산업체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지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또 확인이 또 불가능하다는 또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일용직에 대한 개선, 이 노동안전지킴이 서울에는 안전의사대 다 같은 개념인데 이름만 다르지 그분들에 대한 그 기술 부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토로하는 것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지시를 해도 산업체에서는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좀 강력한 권한을 좀 부여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는 보면 권한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분들한테 노동안전지킴이 이분들 실제적으로 답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을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권한을 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적 위주로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안전지킴이나 그다음에 안전의사대가 몇 곳 이상을 방문하라 안전지킴이 한 명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자세하게 그 현장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1년에 몇 곳은 방문해야 된다. 이런 위주, 뭐 한 달에 몇 곳은 방문해야 된다. 이런 실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그 우리 차장님 뭐 예방 대책 좋은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축 사육 시설에 대한 그 예방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지붕에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나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안전교육은 이루어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거추장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점검을 나온다고 하면 그때만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참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시에 점검을 한번 나가 보면 그 지붕에서는 그 보호대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레일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보호 장치를 이제 몸에 이름이 뭐죠? 그게 갑자기 안전대를 장착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작업자들은 사실은 그게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것이죠. 그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특별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이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안전대도 보다 쉽게 설치하고 이 작업자들이 그 작업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와 그 지자체가 그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주로 이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 이런 주장을 주로 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팽팽하게 이제 이런 그 뭐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그 권한 이양보다는 그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크로스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나름대로 그 점검을 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또 다시 확인을 해서 둘 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보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공학 출신이라서 사실은 안전의 기본적인 걸 이제 대학 때 배운 것이 많이 기억나는데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이런 그 배운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나서 그래서 정부에서 이 권한을 지자체로 뭐 이양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안전점검을 해서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제하신 두 분께 저도 한번 몇 가지 원래는 사회자는 시간 타임하고 순서만 정하면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제안 겸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명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학이고 지방자치 쪽에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쪽에서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지방자치는 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행정 행위가 현장에서 우선 이루어지고 그게 부족했을 때 상위 기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 안전에서의 행정 행위는 어디가 우선해야 되느냐? 현장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장 현장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이 뭐냐라고 했을 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행위의 그 가장 기본 산업안전보건의 가장 기본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게 못됐을 때 광역이라든가 국가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이 지방에서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다 환경을 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환경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현장에 있는 업무를 환경 오염에 관한 부분을 다 지방이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환경 오염에 관한 국가적인 기준을 만듭니다. 아까 나온 근로기준을 국가 삼으라고, 지방 근로기준은 지방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하듯이. 그래서 그 환경 보호에 관한 기준은 국가가 정하지만 그 환경 보호에 대한 활동은 지방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근로에 관한 기준은 국가에서 정하지만 그 근로의 기준에 대한 활동은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산업안전의 기준을 국가에 정하지만 그 기준에 대한 활동은 지방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논리를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이 한번 제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그 이용석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 자료에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그 지자재 26쪽에 보면은 지자재 수행 사업의 사망 사고 현황,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가 꽤 높게 나오고 그 산업이 많은 그 아까 말씀하신 울산이 좀 적게 나온 이유가, 야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데이터가 과연 이게 현재 우리가 제대로 피부로 와닿나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다듬으면은 지금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국에 그 우리나라 지자재 소멸로 해서 그 소멸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하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더불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1쪽에 있는 지자재 안전평가, 안전관리 평가 지표 243개에 관한 지표를 4개 지표로 가지고 했는데 궁금한 게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안전이 그 안전 지표를 가지고 달성됐을 때 이 지표가 달성되면 과연 그 지역이 안전한가라는 부분들, 그게 공공사업청에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공공사업자 발주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업장에 관한 것을 공공이 그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라라고 어떤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 그래서 인과한계, 그 원인에 관한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나중에 그 컨트롤해서 결과가 그 원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관한 것.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사업장에서는 아주 안전관리가 잘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엄청나게 안전관리 안 해서 그 지역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왔을 때 그거를 이 지표하고 현하고 좀 분리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저희 박사님부터. 네. 그 제가 이 보고서를 쓴 이후로 그 고용노동부라든지 경기도에서는 그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니까 보고서를 보고 왔대요. 그때 이제 그 뭐 컨설팅 그 경기도에서 그 컨설팅 회사에도 용역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도에서 그 모 국장님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이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라. 그 두 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경기도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채용 계획 같은 것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인터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환경부하고는 조금 다른 게 고용노동지청이 전국에 그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단도 3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밀집도가 그 환경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환경은 그 낙동강관리위원청 해가지고 뭐 이게 강별로 한 개씩 있던데 보니까 그리고 또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가 되면 좋겠지만 지자체 가게 되면 민방위 재난 안전과 해가지고 공무원들 한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되면 가장 그 힘이 없고 내모레 가실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면 또 6개월 뒤에 가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저는 이게 그 보고서를 쓰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그 현장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데는 그 또 많은 데가 지자체입니다.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많기 때문에 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비계 작업이 위험하다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일단은 뭐냐면 시설이라도 활용하자. 예를 들면은 공단에서 하는 거 산재예방 유혈제 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50인 미만 제조업이면 그 군 단위에 있는 농공단지는 거의 다가 50인 미만입니다. 저는 그 차관하게 된 게 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주분들이면 제조업이면 그 교육을 받고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20% 산재 기금을 그 할인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그때 경남 거창에 가면은 그 성강기 안전관리국, 성강기 대학교가 있고 성강기 그 밀집도가 높은 그 제조업이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거창에 가니까 그때 이제 그 공무원 만나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 자네 이게 거창에 있는 그 사업주가 교육을 받으면 20% 할인 받는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 사업주가 할인 받는 거 아니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 받으려면 편도 160km를 와야 된다. 경남지사까지 와야 되니까, 창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좋다. 조건이 있다. 여기다가 30명만 모으면 3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출장 와서 교육을 시켜줄게 하니까 성강기 안전공단에 있는 그 아주 좋은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근데 착안했습니다. 일단은 점검은 다음 문제라도 그 지자체만 협업이 되면 교육이라든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그 관할에 있는 사업주분들도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착안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을 한다, 농공단지에.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었고, 아까 우리 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이게 보람을 느낀 게, 아까 수립 단계에서는 7조를 개정하자 했고요.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는 해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2019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해비체 지금 뭐 대구라든지 하고 있다니까 저로서는 반갑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하려다가 못한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산재 예방 신청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성인 나면 정부가 지원해 준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그 고용부의 그 남모 사무관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기재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면 정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술에 이거 배는 안 부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여 가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저도 만약에 된다면은 좀 더 심층적으로 아까 우리 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보면은 뭐 조례라든지 예산 같은 거 저도 이거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다 이게 그 부록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듯이 그 샘플을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게 저도 정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용석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거, 19년도에 강원도 지역이 왜 위험지역으로 표현되었냐?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게 통계 기본 자료가 이제 지자체의 발주공사하고 수행 사업 건만 모으고 있어서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지역의 산재 예방 사고 사망자와는 좀 다르다, 수치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지금 지자체 안전관리 평가 지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고용부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지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개 담당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 정도면 뭐 공정하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어서, 이런 지표들은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학회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유의성을 가진 데이터 지표들 주시면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 협의할 때 이런 공신력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제시하는 지표다 하면 뭐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의 발제하신 분의 그 발제하고 토론했는데 지금
그 멀리서 대구에서 저희 이승철 교수님이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고 또 오셨으니까 한 말씀 토론으로 해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 네. 먼저 그 첫 번째 발제인 그 국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뭐 이게 다 보고서로 나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보충을 한다고 해서 좀 개선될 거는 그렇지만은 차후 연구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날 지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 제2조에 보면 2조 9의 나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있는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은 건설하고 기타 교통, 공공교통, 대중교통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관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서 이 안전 부분을 좀 보완할 것인가, 거버넌스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광역은 17개, 기초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224개에서 22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 그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적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좀 확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제안 부분에 하시고 있는 거는 이 법이 다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기 논의하시는 부분들이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반영이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하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좋은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그 뒤에 논문에 바로 뒤편 논문에 보니까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뒤쪽 바로 뒤쪽 논문에 보면 여기도 여기는 뭐 건설 부분에 위주로 돼 있는데 안전협의체를 만들고 안전보건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안전보건협의체의 앞에 있는 부분을 안전의 부분을 같이 함께 논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협의체 부분도 해결이 일정 부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답변하실 거 있으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저는 제 보고서의 큰 틀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2019년도에 구상이 되어 가지고 2020년도에 보고서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은 그 다음 연도 20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반영을 됐는지 뭐 이게 참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로서는 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2019년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 5월달에 그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자체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이렇게 아까 소규모 사업장 기초단체까지는 제가 솔직히 지자체도 17개 강력단체도 저희들은 좀 무리가 많았습니다. 17개 파악한다는 자체가 또 협조도 좀 잘 안 될 때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단체까지는 그거는 강력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국가에서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협조도 안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그것도 그냥 거버넌스입니다. 중앙은 강력과 또 이렇게 하고 강력은 또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그 자체가 그냥 거버넌스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토론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은 지금 당장은 기초단체까지는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 강화, 지자체 안전보건 관리 강화라는 사업 내에 지자체 안전보건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공단 사업하고 지자체 산재 예방 사업을 설명드렸잖아요. 유사한 게 맞습니다. 중복된 게 많고. 그러면 이 지역의 안전보건 협의체가 아까 제가 축사 말씀드렸는데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쪽에도 산업안전을 하셔야 되는데 산업안전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건가? 저희는 사고 사망자, 그다음에 이제 작업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축사의 위험 요인은 이 축사 지붕을 주기적으로 주빙 선라이트가 열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강원도 그 축산과에서는 그 축산 농가에 지붕 선라이트가 언제 되어 있나 그쪽에 안전하시는 분, 그쪽에 안전 지킴이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로 모아서 그러면은 뭐 100% 다 예방은 안 되겠지만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 주기, 교체 주기 있는 지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시설 할 때 비용을 지원하고 요런 내용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지역의 시도의 안전보건 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발제, 두 분 토론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번 섹션의 주제가 산업보건안전 정책 집행을 위한 협력 방안인데 이 협력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고 토론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섹션의 큰 주제가 그 산업 안전 부분에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걸로 기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어떤 걸 할 거냐는 단체장의 관심사입니다. 단체장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체장이 관심 있는 부분이 산업 안전이다라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발전하신 것처럼 사무, 법정 사무로서 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론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법정 사무는 아니지만은 주민들의 관심사 여기서 주민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보다는 그 이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단체장들은 거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체장이 많이 내세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주민의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면은 지금 산업 안전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업무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산업 안전은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연결시킨 거다. 지역의 기업이 되게 중요한 게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정책을 핍니다. 그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이제는 단체장들도 그 산업 안전에 관심 갖는 것이 곧 나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랜 시간 동안 발제를 하고 토론해 주셨는데 좀 좌장이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제 2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